어떻게? 그거 해봐요.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구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직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게 된 지직선의 고민상담소 첫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지직선 고민상담소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범례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한 달 정도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저희 세 명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는 그런 코너고요. 파일럿입니다. 파일럿이라 하면? 앞으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잘 되면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히스토리로 남기는 1화로 끝난 비운의 코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 원래는 저희가 음성 컨텐츠로 녹음만 했었죠. 저의 주장으로 이제 영상 촬영까지 같이 하게 되었고, 이 컨텐츠는 아마 유튜브에서만 우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사연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받은 사연이 한 4,000개 정도 되죠? 4,300개 정도 됐던 것 아 같은데? 맞아, 좀 정확하게 세면 한 4,300개. 지금 우리 팟빵 구독자 4,200명이니까 그렇지. 그거랑 유튜브 구독자 1,000명 가량 이제 오디오 클립 합쳐가지고 10,000명. 예. 다 합쳐서 그 정도는 들어오겠죠. 그 정도 내가 들어왔어요. 1000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아. 네. 그 중에서 진짜 주옥 같은 음. 사연 저희가 딱 4개만 꼽아가지고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4개만 들어온 게 아니고 아, 전혀 아니죠. 어떡해. 진짜 약간 이상형 월드컵처럼 되게 치열했어요. 어떤 사연을 읽을 것인가 고민 해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JJYS 190318 골뱅이 그래서 gmail.com. 이래서 뭐 밑에 뭐 뜨고 있겠죠? 저희가 커버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그래서 연애 상담 가능하고 진로 상담? 아 진로 상담 싹 가능하지.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철학적 사유 같은 것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 사고 싶은데 살까요 말까요? 완전 뭐 그런 가능. 것도.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24살 티나의 지식서재입니다. 공과대학 4학년 1학기를 막 마친 저에게는 고민이 있는데요. 4학년이라고 해서 예상하셨겠지만 취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아버지와 6살 터울 친누나 등 다양한 인맥을 동원해서 취업 관련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다들 공통적인 말씀이 첫 직장이 중요하다. 첫 직장이 평생 간다. 등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기업 취업에 대해 준비도 안 되고 자신이 없는 저에게는 머나먼 저 세상 이야기 같네요. 여기서 패널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은 내용은 첫 직장이 평생 간다. 이런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때 팹리스 기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는 것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대학교 재학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고민이지 않나. 공대생이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문과인데 제가 체감하기도 공대생분들의 취업과 문과 쪽의 취업은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공대생이라고 하시니 뭐 되지 않을까 이미 출발선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저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첫 직장이 진짜 평생 가는가? 첫 직장이 평생 가는 건 진짜 아예 아닌데 첫 직장이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졌죠. 평생 직장을 떠나서 기업이 뭐 60년, 70년 살아남기도 쉽지 않아요. 요즘 기업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직장을 가지지 말고 직업을 가져라. 그러니까 어느 한 기업에 목매달지 말고 본인이 직업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서 이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대기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대기업에 갈 수 있는 분들도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스타트업이나 신생업체들이 약간 돈도 많이 주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버지 그리고 6살 터울의 친누나 등 첫 직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보기엔 돈입니다. 연봉이에요. 연봉이 중요하다랑 같은 말이라고 봐요. 대기업 들어가서 신입사원으로 시작하면 한 4천 정도 되거든요. 4, 5천? 4, 5천이랑 옆에 스타트업 가면 8천만 원. 이러면 아버지도 8천만 원을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히 8천만 원으로 가면 되지. 예. 그 대기업들도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그 임금 상승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요새는 한 직장을 너무 오래 다니면 그게 약간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 그쵸, 들었어요. 그쵸. 오히려 무능함의 반증이다. 그렇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엔 그게 좀 더 심하고 이직 시장이
워낙 잘 열려 있으니까. 저는 연봉 플러스 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첫 직장이 좋은 직장이어야 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집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기왕 노예가 되는 거 좋은 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거를 저는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속담 있는데? 그러니까 대감집 노비 돼야 된다? 뭐 같은 노비면 대감집이 낫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 네임밸류는 대기업인 곳에서 인턴만 해봤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죽어도 광고 대행사는 가면 안 된다. 이거를 느꼈어요. 에이전시는 가지 말자. 인하우스가 좋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할 거면 광고주 회사에서 일해야 된다. 갑의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의뢰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 갑의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예 달라요. 종류가 달라, 종류가. 그런 의미도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자, 그럼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 사연자분은 대기업을 가는 게 좋다라는 걸 알고 계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내 인생 망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중소기업의 경력을 쌓는 게 나으냐? 혹은 뭐 대학원 진학을 가는 것도 괜찮냐? 이런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하면 안 되는 건 도피성 대학원 진학. 저도 얘기하려 했어요. 최악이야. 이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대학원을 가진 않았지만 학부 연구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턴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회사도 적성이 있듯이 이 학자의 길도 적성이 있어요. 맞아. 특히 공대 쪽은 그 기업체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4학년이면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약간 늦었다고 조바심이 나실 수 있겠지만 아직 어리시잖아요. 24살의 공과대학생이야. 나 너무 부러워. 군대를 안 가신 건가? 갔다 오신 거죠. 뭐야? 부러워. 뭐가 고민이야? 잘 되실 거예요. 뭐가 고민이야? 지금 당장 취업 잠깐 멈추고 뭐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나이인데? 대단한 사람이 취업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볼 건데, 제가 기다리던 연애 사연입니다. 연애 고민.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연을. 원래 남의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직선을 애청하는 20대 중반 애청자입니다. 1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으시다고 꽤 사이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최근 카카오톡에 멀티 프로필 기능이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에게 서로의 커플 프사와 배경으로 이루어진 멀티 프로필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평소 남친은 카톡에 커플 느낌 나는 사진을 전혀 설정해 놓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에 관해 물어보면 커플인 거 티내서 관심 받고 싶지 않다 라고 하더라고요. 좀 섭섭하긴 하지만 개인의 자유고 비즈니스도 있으니까 강요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랑 찍은 셀카가 프사로 되어 있길래 기분이 좋아서 이거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만 보이는 멀티 프로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멀티 프로필을 했고 지금까지 이 상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문득 제가 남친의 기본 프로필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찜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기본 프사와 배경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키우고 있는 고양이 사진으로 해놓았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멀티 프로필 내리고 기본으로 바꾸면 어떨까?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별 상관 없지만 지금처럼 서로에게만 보이는 프로필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마음에 걸려서 제 동생 폰에 남친 번호를 저장하고 기본 프로필이 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진짜 남친 말대로 고양이로 되어 있으면 더 의심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상태를 보게 되었는데 배경은 고양이가 맞았지만 프사는 회사 여동료가 찍어준 V포즈를 한 전신샷이었어요. 이 사진에 대해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회식 가는 길에 여동료가 찍어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제가 찍어준 사진은 프사로 하지 않으면서 이것만 유독 오래 프사로 해놓은 것이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멀티 프로필을 서로 해놓으면 제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사실이 찜찜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민하고 의심이 많은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찜찜한 기분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연인끼리만 보이는 멀티 프로필 앞으로의 독일까요? 아니면 서로만의 애정 표현일까요? 사연이 너무 재밌어요. MZ세대 연애 고민. 네, 뭐 꼭 MZ세대 아니어도 약간 이런 약간 이견들. 멀티 프로필이 문제야. 저는 멀티 프로필 때문에 싸운 커플 되게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멀티 프로필 해요? 안 해요. 저 안 했다가 최근에 만들었어요. 아, 진짜? 응. 완전 최근인가 보네? 진짜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멀티 프로필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내 다른 프로필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세팅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치. 느낌이죠?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사람들을 선택해놓고 멀티 프로필을 설정한 게 아니고 서로 연인하게 하는. 커플끼리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남자친구의 기본 프로필은 뭘까?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근데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고양이 고양이. 사진이야. 그래서 아 그래?
하고 찜찜한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동생 폰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고양이가 배경에 있고 실제 프로필 사진은 여자 동료가 찍어준 V하는 전신샷이었다.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게 근데 사실은 거짓말하기 좀 애매하다. 별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 이 남자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잘 나왔으니까 해놓은 건데 그래도 본인이 말하기에 약간 찔린 거야. 아, 찔린 거야? 나랑 고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고양이라 해? 고양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자기 사진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 알고 보니까 그 사진 또한 예전에 여자 동료가 찍어준 사진이라고 예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그 사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남자친구 사진이 있는 거야. 이건 누가 찍어준 사진이야? 약간 이렇게 된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진인데 그게 프사로 돼 있었고 꽤 오래돼 있다. 제가 예민하고 의심이 많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지 이거 내가 예민하고 내가 이상한 건가? 이거는 전 의미 없는 생각이라 생각해요. 기분 나쁜데 이미. 남자 쪽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 남자분의 프로필 사진이 전혀 연애하는 것 같지 않은 사진들로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아마 이제 여자친구가 조금은 연애하는 티를 내는 프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표현을 번 했었어.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 근데 이제 하기 싫은 건지 직장 사람들이 그런 거 약간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프사 바뀌고 이러면 어디 갔다 왔냐는 뭐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남성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 프사에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뭐가 돼 있든 잘 안 바꾸고. 근데 나는 이게 조금 괘씸하기는 한 게 그럴 수 있어요. 뭐 회사 사람들 때문에 저도 커플 사진 절대 안 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진이 굳이 꼭 내가 아니라 다른 이성이 찍어준 사진이어야만 했냐. 아니 그 사진이 뭐 잘 나오면 얼마나 잘 나왔겠어. 그 회식 가는 길에 찍은 거라며. 그러니까 좀 섬세하지가 못한 거지 의도가 없더라도. 나라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이럴 거면 커플 메신저를 썼으면 좋겠어. 차라리. 멀티 프로필 기능을 좀 이상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멀티 프로필은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그 기본으로 해놓고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나 뭔가 그치. 숨기고 싶은 사람들. 꽁냥꽁냥한 모습을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이제 질문이 어떻게 하면 이 찜찜한 기분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소를 할 거냐? 지금 찝찝한 건 본인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건데 이 화를 지금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거잖아. 남자친구분은 사실 프사에 왜 이렇게 연연하지?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말은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프사 몰래 봤다는 말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얘기해? 만났을 때 그 기본 프사 한번 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뭔지 궁금해. 고양이 사진 뭐 해놨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진 보고 뭐 고양이 사진인 줄 알았는데 이 사진으로 해놨네? 뭐 그렇게 좋았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아니 따지지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니 따지지 말고 막 되게 좋았나 보다 이 사진이 그 여자 동료랑 엄청 친한가 보다. 이거 좀 내가 찍어준 사진으로 바꾸면 안 돼? 커플 사진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애매하다. 제 기준으로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나마 찜찜한 기분을 없애려면 멀티 프로필 자체를 없애시라. 그냥 그래 멀티 프로필 없애라고 하면 하자. 이거는 일단 없애야 돼요. 그럼 기본 프로필 알 수 있잖아. 여자친구가 나한테 계속 프사를 같이 찍은 걸로 하자고 하니 이렇게 멀티 프로필을 하면 이쪽 저쪽 다 뭔가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난 그 상태, 평온한 상태가 좋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들려요. 왜냐면 멀티 프로필 내리자고 하고 내리면 또 뭔가 요구할 것 같은 거야. 요구할 예정이잖아. 그러니까 요구할 것 같으니까 근데 나는 또 친구들한테 그런 뭔가 꽁냥꽁냥한 모습을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잠깐만 법매님 남자시고 지금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그죠? 이 남자친구분의 행동의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런 분들 많아요. 직장 여동료가 찍어둔 사진을 프사로 한다? 직장의 동료가 찍어준 사진을 프사로 한다? 그 부분? 그 부분은 사실 흔해요? 흔하지 않죠. 사실 회사 사람이 찍어준 사진을 프사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엄청 잘 나온 거 아니면. 근데 회사 동료가 찍은 사진을 프사로 한 적이 있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근데 뭐 프사라는 게 꼭 카톡에만 있는 건 아니라서 되게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툴에는 프로필 사진 다 박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직장 동료가 찍어준 사진을 가끔 박아주긴 하는데 잘 나와서. 잘 나와서라기보다는 회사의 이미지랑 똑같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는 내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꽁냥꽁냥한 게 싫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희죽희죽 웃고 있는 사진도 싫어. 맞아. 약간 뭔 말인지 알겠어. 회사에서 고수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있는데 그리고 아마 이 남자친구분은 제가 보기엔 업무용 메신저로 카톡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걸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 생각 없이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0% 이상입니다. 90% 이상까지?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사진을 여동료가 찍어줘서 그 여동료의 마음에 들어서.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 내가 보기엔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법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좀 설득이 되네. 저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미 바람 피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연인들끼리만 보이는 멀티 프로필 앞으로의 독일까요? 아니면 서로 애정 표현일까요? 제가 보기엔 독이라고 봅니다. 저도요. 저도요. 연인끼리만 보이는 멀티 프로필이 무슨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멀티 프로필의 근본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는 역시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지 않나. 연애 고민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지지익선 애청자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제 주된 관심사는 예술이나 인문학적 지식입니다. 지지익선을 듣다 보면 패널분들과의 대화에서 특히 앤서님이 다른 패널분들의 말씀을 정리하는 걸 보면서 정말 똑똑하고 멋지시다라고 그럼 느꼈습니다. 이거 엔소가 쓴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저 아니에요? 피상적인 해석이 아닌 깊이 있는 통찰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이런 것들을 느꼈던 때가 이동진 평론가의 곡성 평론을 들었을 때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 결말이 맞다 아니다를 논할 때 영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말씀하신 평론을 듣고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상적인 정보로서의 인문학적인 지식이 아닌 그 지식을 통해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깊이 있는 사연입니다. 역시 지직선에 들어오는 사연은 급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여기 3명도 통찰력이 없거든요. 그쵸. 저희도 통찰력 학원 없나? 그러니까 통찰력 사교육 없나? 근데 우선 통찰력이 뭔가 좀 그것도 참 쉽지 않네요. 통찰력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쪼를 저는 좀 느꼈어요. 단순히 공부 잘하는 똑똑이들에서 오는 쪼가 아니고 그 내공이 쌓였다라고 하죠. 맞아요. 스탠더비앗이라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분들보다 똑똑하신 분들은 정말 많겠다. 하지만 이런 센스, 이런 통찰력, 이런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통찰력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중에 그 나이 어리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은 자기 분야에서 최소 몇 년 이상 내공을 쌓으신 분들이고 그 내공에서 저는 통찰력 같이 보이는 그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그냥 똑똑하다,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갈아서 넣은 나의 인풋들의 결과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여러 가지 감각으로 그 지식을 느껴보고 내가 따로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를 적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말해본다든지. 저는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 터져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문제를 많이 겪어봤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통찰이 있는 거죠. 지금 프로젝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안 봐도 뻔한 거야. 약간 큰 그림이 보이는 사람들. 그쵸 그쵸. 우리는 이제 나뭇잎에 집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숲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흐름에 집중을 하고. 저도 좀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뭐 이동진 평론가 혹은 뭐 앤서님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블로그를 쓰던 뭐 음성으로 자신이 기록을 남기던 그분들이 했던 말을 따라 해보는 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동진 평론가가 했던 평론을 그대로 내가 하는 것처럼 녹음을 해본다라거나 내 생각인 것처럼 글을 써본다. 물론 이거 표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처럼 생각하는 거를 따라 해보다 보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이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체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 내가 내일 뭐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답이 조금 없으시다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딴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지만 이 사연자분은 제 생각에는 이미 저희보다 통찰력이 더 있으신 분일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저희는 앤서님 보고 정말 똑똑하고 멋지시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야 너무한다. 벌써 마지막 사연이에요. 그러네요. 4,000개 중에 고르고 골라가지고 마지막 사연이 또 왔네. 4,000개인데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만큼 내리니까 있네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야 4,000개인데. 추로링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슈로랭이님. 과학 분야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활동 분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도 받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철학도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부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철학이 필요할까? 현대 사회에서 문과에서는 경제학, 이과에서는 과학이 주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철학은, 인문학은 어디서 존재 가치를 찾아야 할까요? 정리하면 질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철학 또는 인문학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두 번째, 철학 또는 인문학으로 우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네요. 예. 잠들 뻔했어요. 장난이고요. 이 철학에 대한 고민을 추러랭이님이 약간 진솔하게 담아주신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을 녹여서. 커뮤니케이터로서 뭐 유튜브든 팟캐스트든 뭔가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보는 일단 거. 시작해봐라. 그렇죠. 철학이 사회에서 좀 각광을 받는 시기랑 맞물리면 이제 팡 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에 관심 있는 대중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철학에도 관심 있는 대중풀이 많으냐, 혹은 철학도 정부의 지원을 막 빠방하게 받는 산업이냐,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본인도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 게, 분명히 철학과 인문학이 큰 파장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계기로 저희가 최 사장님이라는 그런 분들도 알게 된 거고, 사이클은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이클이 왔을 때 내가 쌓아둔 게 있냐라는 거죠. 그때 타면 늦어요. 이미 있어야 돼. 맞아요. 그치. 그리고 철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우리 사회에 역사가 왜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추루랭이님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잘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일단은 해보시라. 맞아요. 이런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네 가지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제 사연이 채택되지 않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뭐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계속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사연을 받아서 또 방송을 준비해서 다음 회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달렸어요. 살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지지익선의 고민상담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가는 김에 녹화 잘 되고 있는지도 봐줘. 안 된 거 아니야? 되고 있어. 나 이런 거 X나 많다고 진짜 가서 봤는데 하나도 안 된 거야. 몸에 더운 거. 이게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 해가 더 직선으로 점점.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이걸 내리든지 이제 앞에서 이쁜 컷 땄으니까. 그래? 여기까지 본 사람은 이제 그거 계속 보겠지. 상관없지 않을까? 그래? 뭐 이렇게 풍경스러워. 하나 바지 입고 있으니까 덥네. 그럼 뭐 입고 치마 있어야 입어야지 돼? 그러면. 그럼 뭐 입고 있어야 돼? 상상하지 마.